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토르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토르네가 속한 아브라함의 일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레들을 이용한 비전인수를 사용하는 아브라함의 일족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체를 둥지로서 벌레에게 제공하고 차크라까지 먹이로 제공한 대가로 그 벌레들을 자유자재로 다루어 전투를 펼치는 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환술로 벌레들을 불러내는 게 아닌 평상시에도 항상 자신의 신체에 벌레들을 기생시킨 상태이며 필요시 옷 속에 있는 벌레들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족은 이 차크라를 먹는 벌레 기계충을 이용한 전투는 기본이며 탐색, 정보 수집, 추격 등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임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만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을에서 비전인술의 스페셜리스트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일족입니다. 과거에는 바위 마을에도 벌레를 이용해 전투를 펼치는 카미즈루 일족이 존재했지만 전쟁 중 아브라함의 일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현재는 몇 명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 사실상 나뭇잎 마을의 아브라함의 일족보다 더 뛰어난 벌레 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캐릭인 아브라함의 토르네는 일반적인 아브라함의 일족이랑은 차별화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르네의 몸 안에는 맹독을 가진 나노 크기의 독충들이 살고 있으며 다른 이와 접촉할 경우 이 독에 감염되면서 몸의 세포가 파괴되어 죽게 됩니다. 토르네는 이 독에 대한 항체가 있어 상관없지만 타인을 만지기만 해도 그 대상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기에 그는 항상 타인을 함부로 만지지 않게 장갑으로 손을 보호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르네는 아카데미를 다닐 수 없었고 친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친구는 유일하게 같은 일족인 시노뿐이었습니다. 토르네는 부친인 아브라함의 식후로의 인연으로 시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시노와는 친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인연은 단 한 사람의 불청객으로 인해 끊어지게 되는데 그는 바로 뿌리의 수장인 시무라 단조입니다. 단조는 뿌리를 재편성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족의 인재 한 명을 받기를 원했고 마침 시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조는 바로 시비에게 시노를 안부로 양성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비는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인생을 버리고 단순한 전투 도구로 사용되는 뿌리의 안부에 들어간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조는 비수를 갖고 있는 가문은 뿌리에 인재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에게 권유가 아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토르네가 자청해 자신이 뿌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르네는 자신의 체질상 일반적인 닌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친구를 만들 수 없는 자신과는 달리 이제 막 아카데미에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신호의 미래를 우려해 직접 자신이 뿌리의 안부가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단조는 직접 뿌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토르네에게 흥미를 느껴 신호 대신 그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고 그렇게 토르네는 신호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조의 휘하 안부로 들어가게 된 토르네는 신호 외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야마나카 후라는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와 함께 뿌리 내에서 1, 2를 다투는 실력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6대 호카게, 아니 5.5대 호카게라 해야 할까? 단조는 페인으로 인해 마을이 혼란한 틈을 타 결국 호카게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마침 곧바로 아카츠키 문제로 오카게 회담이 열려 그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단조의 호위를 맡은 인물은 뿌리의 최상위 실력자인 후와 토르네였습니다. 그러나 오카게 회담은 단조의 얄팍한 수작이 안개마을의 아오에게 들키고 사스케의 습격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고 그 틈에 단조는 호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도주하는 그들의 앞에 마다라의 대리인인 오비토가 나타났고 단조는 자신의 오른팔의 구속구를 푸는 동안 후와 토르네에게 오비토를 상대하게 했습니다. 후와 토르네는 힘을 합쳐 오비토를 상대했지만 오비토에게 타격을 입히기는커녕 오히려 두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비토는 갑자기 토르네의 뒤에 나타나 카무이로 그를 빨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한 팔이 감염되어 그 팔을 잘라낸 후 바로 후까지 빨아들여 그렇게 토르네와 후와의 싸움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 후 오비토는 토르네와 후를 죽이지 않고 사르난을 이용해 환수를 건채 살려두었고 카부토에게 예토 전생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이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비토는 환술에 걸린 토르네의 목을 비틀어 그를 죽였고 카부토에게 후를 제물로 방금 죽인 토르네를 예토 전생으로 살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토르네는 뿌리에 들어온 후 자신이 유일하게 친구로 여긴 후를 제물로 삼아 예토 전생으로 부활하게 되어 카부토 선생님의 예토 전생에 대한 수업용 자료로서 오비토와 픽스공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토르네는 후우를 제물로 삼아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모른 채 카부토의 명령으로 금술인 독항아리 술법을 준비했습니다.
독항아리 술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이용해 독충을 배양하고 폭발시켜 거기서 나오는 독가스를 일대에 퍼뜨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 죽이는 무시무시한 술법입니다. 그때 마침 토르네를 막기 위해 신호가 나타났고, 그렇게 단조로 인해 강제로 신호와 이별하게 된 토르네는 죽어서야 자신의 동생이라 할 수 있는 신호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은 적으로서 만난 것이기에 둘의 싸움은 불가피했습니다. 신호의 벌레들은 토르네의 몸에 닿자마자 독충으로 인해 힘을 쓰지 못했고, 그렇다고 토르네와의 근접전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사실 토르네의 능력은 신호의, 아니 일반적인 아브람의 일족의 상위 호환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마침 지원군으로 온 나루토가 토르네와의 싸움에서 위험에 처하자 신호는 자신의 몸을 던져 대신 토르네의 주먹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르네의 주먹에 적중당했음에도 신호는 멀쩡했습니다. 알고 보니 토르네의 주먹, 즉 독충에 닿은 것은 사실 신호의 벌레들이었고, 그 벌레들은 토르네의 독충에 닿았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과거에 토르네가 뿌리에 들어가게 된 후 그와의 추억을 대신해 그의 독충을 추출한 후 자신의 벌레를 먹이로 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세대를 걸쳐 기르게 되자 그 독충의 항체를 가진 벌레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는 그 벌레들을 평소에 10마리 정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토르네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벌어 그 벌레들을 배양했고, 그렇게 토르네의 독충의 항체를 가진 수많은 벌레떼를 이용해 토르네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토르네는 자신이 아끼는 동생으로 인해 예토 전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봉인될 수 있었고, 신호는 토르네의 희생으로 인해 지금 자신에게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원한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